영문 해석의 18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기 서신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의 서신의 이제 목적을 물어볼 때는 그 답은 거의 서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서두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한국의 인천항으로 레저 용어제 500개를 보낼 생각입니다. 이런 건데, 지금 이런 문장이 딱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선사에게 물품을 선적을 하기 위해서 운임을 줘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탁송품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보험 요율을 조회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이 물품은 자, 문바이호에 실 예정인데, 그다음에 10월 1일 체내를 경유를 해가지고 10월 15일 바로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낮은 요율에 화물 적화약관 ICCB의 가장 낮은 요율로 견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화주가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 요율을 조회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답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2번, to request marine insurance quotation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의 견적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딱 보면 뭐 SRCC 때문에 뭐 TPND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죠? 보험 얘기가 쫙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보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프리스쿼트 돼 있잖아요. 견적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보험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19번. 자, 다음은 CISG에서 규정한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에 대한 설명인데, not correct.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이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언제만 그러냐면은, 이 물품의 부적합, non-conformity, 부적합이 바로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할 때에만 바로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내가 지금 자동차를 딱 인수를 받았는데, 딱 보니까 뭐 시동도 안 걸리고, 그다음에 뭐 타이어도 불량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운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것은 불량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차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뭐 핸들이 뻑뻑하다든지, 그 다음에 보네트가 막 덜렁덜렁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수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인수받을 때부터 쓸 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의 요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1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보시게 되면, 자, 매수인은 물품의 리페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면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할 때에만 물품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지금 물품을 받아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장비 같은 거를 사용하다가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품의 부적합한 사항이 계약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그죠? 계약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리가 아니고 그때 대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CISG의 이런 규정을 보시게 되면, 자,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뭐냐면은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형성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상품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품의 부적합이 완전히 계약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경우, 그걸 제외하고는 부적합의 치유, 그러니까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자, 다음은 자, 매매 계약서의 일부분이다. 자, 질문에 답변하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21, 22가 3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문이 복잡한데 보시게 되면 또 뒤에도 또 이렇게 지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을 대할 때는 그 지문에 복잡한 걸 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지문을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게 되면 먼저 밑줄 친 A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지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니까 먼저 그 문제부터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 프라이스 텀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걸 골라봐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선적 조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한다든지 자,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전체를 다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20번 문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앞에 지금 계약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발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번 보시게 되면 실제의 그 출제된 지문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하는 사항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게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이런 것이 인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20번 그리고 이거 없이 요것만 딱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underline된 밑줄 치는 A가 말하는 조항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량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수량은 variation 또 변동 또는 변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바로 매도인의 선택사항으로 둔다 하니까 이것은 바로 뭐죠? 과부족 용의 조항이죠. 과부족. 그래서 플러스 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하니까 부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1번 more less close. 이거 뭐 차려는 밥상, 그죠? 이런 것도 못 맞추면은 정말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반성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unknown clause. 이건 뭐예요? 부지약관, 그죠? 부지약관 조항. 그 다음에 force majeure clause, 그럼 불가항력 조항. infringement clause 하게 되면 권리 침해 조항,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게 되면 choose one that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price terms. 자, 가격 조건을 보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까 FOB 부산 조건 이거 야드당 지금 1불 52센트네요.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지급을 해야 할 통화는 US 달러이다. 그렇습니다. US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걸 보시게 되면 자, 전체적인 금액은 자, 30,000 and 400 US 달러 해서 자, 3400달러인데 that's not include the cost for carriage up to 뉴욕. 자, 뉴욕항까지의 운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매도인은 선적할 때 그죠? 선적까지의 이런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선에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목적항인 뉴욕항까지의 운임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400달러에는 이쪽에 도착항 운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자, 가격에는 뉴욕항까지의 운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아니죠. 지금 매도인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할 때 그때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위험은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니까 매수인은 운송 중의 위험에 대비해서 바로 보험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조항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the price is not included. 이렇게 돼야 올바른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게 되면 자, 선적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적 조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선적 일자가 2015년 자 5월 16일이면 the seller may be reject for payment에서 자 매도인은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선적 일자가 계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5년 5월 15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루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5월 16일에 됐으니까 지정 선적일을 이제 초과했으니까 이것은 계약 위반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it does not constitute 뭐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만약에 매도인이 이 지진 때문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는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지진은 뭐예요? 바로 불가항력사항이죠. 보니까 지금 여기에 불가항력사항이 쫙 있게 되는데 지금 포스 메이저 이렇게 되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such as fire, flood, 홍수, 그다음에 earthquake 해가지고 지진 있잖아요, 그죠? 그 지진 때문에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면책되는 것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이번 건에 대해서 환적은 허용된다 되는데 쭉 보니까 지금 여기 부분 선적하고 그다음에 트리시먼트 환적은 shall be permitted 허용된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럼 뭐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보시면 자, 매수인은 can claim for the damage에 대해서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If the seller delays the shipment because of strike. 그래서 어떤 파업 때문에 선적이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불가항력상에 보시면은 지금 스트라이크, 그죠? 파업 때문에 선적이 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금 면책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 그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ll risk 보험에 대한 얘기네요. 전 위험 담보 조건인데 a term to denote the conditions covered by the insur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term 이 약관은 바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약관을 말하게 되는데 it is not to be construed as meaning 돼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미인 것으로 추정되다 돼 있어요. 지금 자, construed 하게 되면 뭐뭇으로 간주한다, 뭐뭇으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정된다 하려면 이제 constructive가 되어 있는데 constructive 이것이 이제 추정적 증거 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미인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니고 의미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자, 요건 이제 어떤 의도로 이제 출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 선화증권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해서 물품을 수령한 추정적 증거이다 할 때 바로 constructive proof 이런 말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선화증권의 이제 정의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추정적 증거라는 컨스티브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함정을 판 것이죠. 이렇게 컨스튜드 해가지고 유사한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혼동을 이제 유발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지금 컨스튜드 추정된다가 아니고 간주된다가 올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인코텀스 210에 따라서 CPT 운송비 지급 조건이죠. 자, 그것을 이제 다음은 그거에 대한 해석인데 지금 빈칸에 알맞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운송인은 바로 nominated by the blank 돼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지정된 운송인은 응답가 돼 있는데, 자, 운송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바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말해요. 운송 계약을 체결. 그럼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죠.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또 운송인을 자기가 지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운송비 지급 조건은 바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바로 운송인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셀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셀러 된 거는 1, 3, 4번이니까 일단 자, 바이어로 되어 있는 매수인 되는 2번은 예선 탈락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at an agreed place, 그래서 합의된 장소에서 바로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of carriage 돼 있어요. 자, 운송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운송에 따른 pay the cost, 운송비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운송비 지급하는 사람이 운송계약도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도인이 되게 되겠으니까 매도인, AB 매도인 되니까 지금 1, 2, 3 보기 중에서 매도인과 매도인 되는 건 4번법 같네요. 그죠? 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러면,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의 경우에 수리가 될 수 있는 인슈런스 다큐멘트, 바로 보험 서류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10만 달러짜리 신용장에서 콜스워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바로 전통의 선화증권, 그 다음에 전 위험 담보 조건으로 부부되어 있는 보험 증명서를 요구를 한다. 자, 그리고 지금 선화증권에는 바로 본선 적재일이 12월 15일. 자, 12월 15일로 온보드 데이트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수리될 수 있는 보험서를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 인슈런스 파러시 돼가지고 자 12만 달러로 좀 부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액은 지금 10만 불인데, 그러면 우리가 CIF라든지 CIP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인코텀스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부부 금액이죠.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최소 금액은 이거의 110%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11만 달러가 돼요.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자 110%가 최소 부부 금액이니까 지금 그걸 초과한 10만 달러는 틀리지 않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 왜냐하면 최소 부부 금액이 110%는 11만 달러라는 것이지 그 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은 뭐 수리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라는 말은 최소한 110% 이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니까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뭐 105%라든지 109%라든지 이건 안 되지만은 110%를 초과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보험 금액이 보험금을 훨씬 초과하는 거니까 바로 전손의 보험이 생겼을 경우에 보상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수리 안 할 이유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만 달러로 보험 금액, 15만 달러의 보험 금액으로 체결된 보험증권 수리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증명서인데 그것이 12월 17일 되어 있다. 그러면 자, 보험 계약은 최소한 물품이 본선에 선적되기 전이나 또는 선적과 동시에 보험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2월 15일 날 선적되는데 12월 17일 날 보험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때는 이런 보험 서류는 수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선적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체결된 보험 서류는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험 중개인이 서명한 보험 통지서, 이건 안 되죠. 바로 보험 중개인이 발행한 것은 수리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12월 15일자로 발행된 보험 승낙서. 보험 승낙서는 보험 중개인이 발행하는 거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가 되지 않는 보험 서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은 오직 하나, 딱 120%로 부부되어 있는 A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